수업 고민을 각자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 수업과 관련돼서 뭔가 수업 전문성 신장,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업 기술과 관련된 좀 동기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사실 이게 좀 젊은 교사고, 그다음에 나름 여러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대부분 다 활동식 수업으로 수업을 구성해 나갔고, 실제로 활동식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했었는데, 이게 막상 활동식 수업을 해보고 나니 이게 과연 또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 다들 그렇겠지만 그 이유는 아이들이 학습 내용을 제대로 습득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문도 생겼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활동지로 하는 그런 그 강의식 수업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이거 좀 그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있어. 완전히 이게 나한테 굳어질까 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좋고 나 스스로의 어떤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은 그런 고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과의 공감대를 통해서 좀 옳은 방향을 찾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이 옳은 것인가, 혹은 학생 중심 내지는 활동식 수업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쌤들의 여러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로 판단이 드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 사실 강의식 수업이 좀 교사 중심이고 편하긴 한 건 있잖아, 그지? 수업할 때도 내가 아이들의 활동을 확인을 안 해도 되고 내 수업만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수업 한 시간 한 차시가 구성이 되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긴 한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스스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저도 저희 고민도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서 여기서 같은 고민을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활동을 섞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그전 학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활동 위주 수업을 할 수 없고 강의식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좀 학생들의 흥미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제 인원이 이렇게 적은 학교로 왔을 때 활동식을 좀 많이 섞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많진 않지만 섞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때 드는 생각이 활동식을 하면 무조건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수업의 효과도 높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비하지도 않고 이제 이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활동식과 그 이론과의 어느 정도 이걸 섞을 것인가. 너무 활동 위주로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활동에만 집중해서 내용에 집중을 못하고, 너무 또 이론 위주로 이렇게 이론 위주의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약간 그 이론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섞을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답이 없는 거긴 한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많이 하게 됐어요. 예, 수학 교과 특성상도 있는데 약간 학생들이 활동만 열심히 막 재밌게 하다가 이제 이론 설명을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모두가 엎드리고 이런 경향이 약간 있어요. 수업할 때. 저도 영진 쌤이랑 똑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니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웬만하면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강의식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언제 끝나요? 네. 일단 점심 메뉴 뭐 나와요? 사실 수업과 관계없는 질문들 하고, 그리고 한 명씩 하나 둘씩 또 엎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래서 활동식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뭔가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끼어 있고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건 있어서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거나 뭔가 형성평가를 하면 결국 애들이 받아들인 게 없다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건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체육도 그래. 체육도 그러니까 뭔가를 활동하기 전에
뭔가를 일단은 설명을 해줘야 그 설명을 기초로 해서 애들이 수행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설명을 할 때 자기들끼리 장난을 쳐.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은 다시 따스하고 다시 알려줘. 그걸 2번, 3번 반복해갖고 결국에 다시 수행을 하는 순간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애들 물어봐. 선생님 뭐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거를 애들한테 설명을 할 때 결국에는 수행을 하더라도 이론이 뭔가 바탕이 돼야 수행이 안 될 텐데 체육교과는 일단 애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냥 뛰어노는 걸로 생각을 해서 선생님 맨날 나한테 애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오늘 뭐예요? 피구예요. 선생님 피구예요. 선생님 배드민턴 쳐. 이게 그냥 다야.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내용에서 더 발전시켜서 무엇을 할 거다.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피구예요. 선생님 오늘 자유시간 주면 안 돼요? 맨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 자체도 뭔가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거를 또 통해서 교사들도 뭔가를 활동 중심으로 하더라도 좀 이론이 뭔가 선행이 돼야 될 텐데 애들이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그러니까 이 활동 중심 수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좀 지루해하는 것보다는 그 좀 수업 시간을 즐겨하고 나 뭔가 미션 같은 걸 주어지고 그거를 그 시간에 해결한다는 그런 과정이 뭔가 성취감도 느끼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 활동 중심 수업을 하려면 사실 진도에 문제가 또 걸리거든. 이게 그렇죠.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또 이 진도를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나름의 고민은 이게 정말 이 온라인 이 수업과 관련돼 가지고 뭐 쉽게들 얘기하는 거꾸로 수업 내지는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추구를 진짜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또 코로나나 또 다른 전염병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것들을 이 어떤 지금의 환경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거야 뭐 개인적인 또 역량도 선생님들마다 워낙 다르고 그래서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 은호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약간 교과서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활동 중심 수업이 어쨌든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는 이거는 그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학생들의 흥미도에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 지금 아이들이 배워가는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 그 배움의 프로세스가 저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애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강의식으로 대체되는 수업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웬만한 수업을 저도 활동 중심으로 좀 해보려고 좀 구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늘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활동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실제 애들이 학습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가는 사실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활동 중심 수업을 했는데 진짜 속된 말로 망했어요. 근데 망했으면 그걸 강의식으로 다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구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사실 혼자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사실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런 고민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뭐 더군다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묶여 있어서 이런 계기가 있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거지. 활동 중심 수업으로 우리가 수업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뭔가 이 수업 시간을 좀 너무 지루하거나 혹은 뭐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재미도 곁들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시간으로 바꾸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뭐 소개해주고 싶은 본인만의 사례나 혹시 이런 게 있을까? 일단 체육관 내에서는 그런 게 있어. 일단은 체육교육에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지향하는 거는 스포츠 그러니까 팀 스포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지향을 해. 근데 지금 일단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팀 스포츠를 아예 거의 금지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나는 올해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게 팀 스포츠를 하고 싶은데 일단 하지 말라고 하니까 결국엔 운동기능 스포츠 중심 그냥 레이업 슛하고 뭐 롱구 세트 슛하고 뭐 팔굽혀 몇 개 하고 이런 걸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 활동 중심 수업 중에 한 가지 연습 때 봤던 건데 상당히 괜찮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단원 마무리 단계에서 뭔가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게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는 애들은 하지만 안 하는 애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애들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모두의 그런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조를 나누고 이제 벽에다가 문제를 여러 개, 예, 뭐 상중하 수준의 문제를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각 조별로 돌아가면서 나가서 문제를 풀되 제한 시간이 있고 딱 종을 치는 순간 조별로 한 명씩 나가서 벽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각자 조별로 정해진 문제지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 조 문제를 푸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도 섞여 있고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어서 뭐 이제 좀 못하는 친구가 나가도 이제 그 친구는 쉬운 문제를 풀고 들어오면 되고 좀 잘하는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고 들어오면 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풀되 이렇게 해서 가장 빨리 푸는 조에게 뭔가 점수나 뭔가 보상을 가장 많이 주는 이런 형태. 뭔가 단원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게 하는데 그래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상중하 문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학업 성취도가 뭐 A, B, C인 학생이 있어. 그러니까 A가 가장 잘하고 C가 가장 못하는 학생인데 C는 한 문제만 풀 수 있고 B는 중문제만 풀 수 있고 이제 A는 상문제만 풀 수 있는데 각각 정해진 파트만 풀 수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는 문제가 쉬우니까 대부분 맞춰. 중은 뭐 반반이겠고 상은 뭐 거의 못 맞추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가장 학업 성취도가 뭐 능력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가장 고득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상인 학생은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지금 이것도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뭐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한테 뭐 수업에 대한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무슨 게임 학습 이런 걸로 뭐 제시를 뭐 하는 것도 있더라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통일정신 수업. 제가 해본 거는 전 윷놀이 가지고 했었거든요. 신규 연습 때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윷판은 만들면 되잖아요. 윷 가락만 있으면 되니까 반 전체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홀수 짝수를 나누든 해서 문제도 애들이 미리 출제를 하는 거예요. 책 교과서에 있는 거 애들이 문제를 1인당 4개씩 내고 칠판에 다 붙인 다음에 이제 상대편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좋네. 그래도 애들이 좀 스포츠에 참여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애들이 체육을 좋아하게 하고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팀 스포츠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규칙이 좀 많이 애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건 결국에는 그 규칙을 좀 없애는 거지. 없애다 보면 애들이 규칙에 대한 이해도가 중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애들이 같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좀 많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체육 선생님들이 좀 보면은 그 규칙을 좀 간소화시켜서 애들을 좀 더 즐겁게 참여하는 데 좀 더 목적을 둔다면은 또 애들이 좀 더 습득하는 데 좋지 않을까. 우리도 애들이 농구를 하는데 사실 농구를 할 때 드리블을 할 때 워킹이라는 게 있고 더블 있고 그잖아.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강박관념이 있어. 근데 사실 우리 학교 애들도 농구하는 거 보니까 그런 룰 없이 핸드볼처럼 하더라고. 뭐지? 이식축구인 줄 알았어. 농구를 할 때 원래대로는 신체 접촉이 불어하는데 막 해 그러면 그때는 다치지 않는 선에서만 조심하라고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무 제한을 둬도 그럼 애들이 막 활동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기 전에 이미 막 너무 제한되는 게 많으니까 맞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은호 쌤은? 아 근데 저는 굉장히 막 잡다하게 많이 해가지고 딱히 막 떠오르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밖에 사실 안 떠오르는데요. 지금은 수행평가로 하고 있는 건데 그 한 단원 전체를 다 재구성을 했어요. 그게 무슨 약간 사람의 감정하고 이런 거 관련된 그 과여가 그 단원이어서 이제 책을 한 권을 아주 진짜 쉬운 거, 진짜 이거는 영미권으로 치면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읽는 그런 수준 책이거든요. 그거 읽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비슷한 책을 한 권 지금 쓰고 있어요. 10장짜리를. 근데 이게 막 활동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막 액티브하게 하는 것도 활동이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과제가 부여돼서 자기 성찰하면서 하는 것도 조용히 하는 것도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책 만들기. 몇 차시로 계획된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10차시 이상 됐을 거예요. 왜냐면 한 단원 전체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10차시에 다 하는 거예요. 한 차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전부의 과정이 수행평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애들이 이제 활동 중심 수업이라고 하면 보통 교과서 안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과서를 내려놓고 하는 수업이면 일단 뭘 해도 애들이 일단 맞아요.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전교생 유튜브 채널 만들기를 혼자 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애들이 전부 다 유튜브 채널을 하나씩 소유할 수 있게, 그거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이게 그러니까 수업에서 뭔가 주제를 던져주고 그걸 같이 영상을 제작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어떤 애는 감각이 있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맞아요. 찍고 똑같은 사람 배경이 똑같은데 감각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은 이 진짜 감각은 타고났구나. 영상이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 얘는 뭐 여러 선생님을 만나면서 진짜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나중에 이것도 한번 고민할 문제이긴 한데 업무가 굉장히 과정이 되어 있잖아. 과정되다 보니까 솔직히 수업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들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그 환경 차원에서도 업무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고 봐.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 진짜 교사라 하면 뭔가 이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그것과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직업인데, 그 부수적으로 행정적으로 맡은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날라오는 공문들, 또 처리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뭐 학교마다 상황은 상대적이겠지만 굉장히 많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 많은 겪었던 건데요. 수업 기법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중시가 돼야 되는 학습 내용이 경시되고 기법에만 더 치중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반응 중심 수업을 통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제가 억지로 그 반응을 끌어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학생들의 반응을 끊어내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학생들한테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서 그런 경우도 많고, 마지막에 그게는 정말 수업이 파국에 치달은 경우도 있고요. 집에 가서 혼자 내가 왜 이럴까 또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쌤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뭔가를 시도를 해보고 거기 시행착오를 겪고 거기에서 뭐 나름의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 학생들은 또 뭐 이러한 것들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면 또 잘 먹힐 때가 있고, 또 똑같은 건데 이 학생들은 또 안 먹힐 때가 있고, 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험이 쌓여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하다 보면 그 중간에서 정말 알잖아. 우리가 이거 수업 잘못됐다, 이거는 이렇게 끝내면 뭔가 미완성인데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강제 종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건데 아이들이 이만큼이 되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래서 이게 참 항상 수업할 때마다 그치 고민되는 주제,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교사가 이렇게 어떤 교수 활동을 하는데 한 번 자기가 구하는 걸로 한 번 했을 때 성공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자기가 개발한 것보다도 남이 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더 실패하기 쉽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사실 한 번 수업한 게 사실 그대로 없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시내권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부러운 게, 그래도 5개 학교, 6개 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렇지. 뭔가 자기가 착오가 있었던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수업이 다듬어진다는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공감이 많이 되는 편이고, 연습을 좀 많이 하는 수밖에 사실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은호가 얘기한 것처럼 큰 학교 작은 학교 우리 대부분 다 작은 학교에 있으니까, 큰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일단 뭔가 활동 중심 수업, 내가 그때 항상 이제 초기에 이제 발령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시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집단 거부감이 너무 심한 거야.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수업 시간에 앉아있길 원하고, 내가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개념 위주로 그 교과는 구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난 포스트잇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일단 포스트잇을 꺼내서 나눠주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애들이 관심이 없어, 반응 자체가. 그래서 딱 두 반만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강의식으로 했어.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진짜 작은 학교니까 한 반 수업하고 한 번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해볼 수 있어. 그쵸. 근데 여기는 한 5반, 4반 이렇게 되니까, 첫째는 뭐 강의식 수업이지만 시행착오가 좀 있어. 두 번째 반도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 세 번째 반도 네 번째쯤 하면 그게 진짜로 라디오처럼 툭 틀면 그냥 나와. 이미 그냥 뭐 다 기억이 돼가지고 약간 수월하더라고. 그런 면은 있더라고. 연습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 그치? 어떻게 생각해? 맞죠. 그치. 예,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수업을 처음 할 때는 약간 버벅거리고 그치. 두 번째 할 때 조금 다듬어져서 세 번째 거의 완성이 되고 네 번째부터는 아무리 교사라도 조금은 방심하게 돼서 네 번째가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때 가장 최고의 수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의 답을 보이니까. 언젠가부터 정말 완전 학습이라는 거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완전 학습 아니어도 애들이 한 60%? 7% 이해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는 된 것 같아서. 근데 모든 교육자들이 추구하는 게 안전학습 아니야? 그쵸. 그치. 원하는 게 원업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작은 퍼센티지긴 하지만 어쨌든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학습자의 노력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지 않으면 그럼. 사실 완전 학습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교사가 얘기했을 때 그 이후에 스스로가 또 뭔가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래도 좀 완전 학습이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농구라는 종목을 가르치면은 기본 기능 가장 기본적인 게 슛이면은 세트슛을 가르치면은 미완성되는 친구를 결국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지도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진짜 안 되는 애들은 근데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사실이야. 집중적으로 좀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하고, 오히려 또 잘하는 애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럴 때 드는 좀 고민이 한 가지 또 추가되는 고민은 이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조용한 학습 분위기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할 것인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학생들이 얼어 있어서 대답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수업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너무 또 풀어준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좀 떠들다 보면은 수업의 맥이 끊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개인적 역량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조금 엄숙한 분위기에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은 풀어진 분위기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게 참 상당히 어렵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때? 애들한테? 나는 되게 조금 무섭게 하는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친근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자꾸, 그리고 매년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게. 1년차 때는 정말 애들한테 잘해줬어. 근데 그게 나중에 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점점 애들한테 인상을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너무 잘해주는 것보다는 교사와 학생으로서의 그 선은 지키되, 그러다 또 막 애들한테 웜한 모습만 보이면 또 애들이 좀 얼게 되더라고. 그래서 좀 그 선 자체는 스스로가 경험을 해보면서 지키고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 맞아. 그 선. 진짜 주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고. 그리고 또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무섭게 한다고 해도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너무 풀어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선 잘 지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이거는 이게 진짜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특히 좀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치. 그런 진짜 걱정이 맞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또 듣는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주위에 오랫동안 학생부장님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뭔가 무서운 존재인데, 무서운 존재인 만큼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자한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사라는 위치가
두려우면서도 존경할 수 있는 그 외경의 그 위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위치까지 가기가 사실 좀 쉽지 않아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규모가 난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작은 게 좋은 것 같아. 전체적인 학교 규모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학급당 인원수가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 20명이 넘어가게 되면 진짜 힘들어. 맞아. 진짜로. 저도 한 20명씩 두 개 반이 딱 적당하지 않나. 맞아. 예전에 3개 반까지는 괜찮아. 정도. 3개 반까지는 두 개, 세 개. 2개만 3개만 네. 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는데 네. 이게 한 학급에 정말 20몇 명이 있으면서 그걸 하면은 네. 사실 쉽지가 않아. 활동 진짜. 수업 중심의 수업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체육도 마찬가지야. 20명을 넘어서면은 어떤 과목이든 거기 한 명, 두 명 추가될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드는 부담감이나 뭔가 수업 진행의 어려움 그게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 20명을 넘어갈 때 한두 명 차이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근데 학급당 학생 수 그게 진짜 중요하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거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반의 문제고. 좀 교사들도 그렇고 그쵸. 아이들도 그렇고 학습면이나 또 학교 생활 측면이나 모든 게 다 좋아질 것 같거든 사실 진짜로. 근데 그치. 애들이 많아지면 관리가 일단 안 돼. 왜냐면 어떤 애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니까 관심을 더 많이 한 명 한 명한테 쏟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